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호 유튜브 철학교실 철학의 항해입니다. 오늘은 27일 사르트르와 헤겔의 대자 존재, 적자 존재 그리고 대타 존재입니다. 오늘의 다른 개념들은 헤겔과 사르트르의 대자, 적자 그리고 대타 존재의 비교 및 응용입니다. 대자 존재라서 영어로는 being for itself이고 대타 존재는 being for others 그리고 적자 존재는 being in itself입니다. 제1장 사르트르의 적자 존재, 대자 존재, 그리고 대타 존재. 대자 존재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원래 헤겔의 철학에서 유래했지만 그 이후에 하이데거나 후슬 그리고 특히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에 의해서 사용되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선 사르트르의 존재 구분을 보이겠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존재와 무를 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히 안가주망해라고 현실 참여 문학을 갖다가 주장하고 또 노벨 문학상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프랑스의 철학적인 지성인입니다. 중요한 대자 존재와 적자 존재. 이 개념들은 우선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에서 널리 알려졌으며 특히 사르트르 작품 존재와 무의 중심 개념이다. 대자 존재는 의식의 존재 방식이며 그 자체의 활동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목적 지향적인 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적자 존재는 평범한 일상적인 존재이며 자급자족하고 덩어리치고 우발적인 존재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사르트르에 의하면 대자 존재란 말은 인간처럼 의식을 가진 존재이고 적자 존재는 돌멩이나 집처럼 그냥 의식 없이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사르트르는 대타 존재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대타 존재란 말은 타인에게 비친 나의 모습이다라고 말해 주겠습니다. 그럼 일단 사르트르는 대타 존재라는 것은 나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자 존재, 즉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타인이 본 나의 모습이 크게 다를 경우입니다. 즉 대자 존재와 대타 존재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르트르는 가령 사랑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모습을 오해하는 친구가 나를 겁쟁이라고 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서로 친한 사이라면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대화와 이해 등을 통해서 이 간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대타 존재가 다시 나의 대자 존재에게로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의 나에 대한 평가나 관점이 다시 나에게로 피드백되어서 그것이 마치 나의 본질인 것처럼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대타 존재와 대자 존재가 서로 불일치가 심해지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즉 오해를 사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한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대타 존재가 대자 존재로 변한 사람을 세인 또는 세속적 인간 또는 독일어로 다스만이라고 합니다. 즉 사회적인 평가에 민감한 인간들은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망각하고 남들이 또는 사회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대타 존재를 지향하고 본래적인 자아, 즉 참다운 대자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목숨을 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즉 죽음으로의 선구적 결단이라고 합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하이데거죠. 그는 저서인 존재와 시간에서 산업사회의 일상적인 평균적인 인간을 세인, 다스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본래적 모습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앙에 의지해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자본주의와 한국의 경우 특히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 내지는 수능주의 등의 영향으로 대타 존재의 대자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본질이 나의 어떤 소질과 취미 그리고 비전과 노력 등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혹은 에리히 프롬이 말한 것처럼 소유가 존재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능 점수나 아파트 평수 등 같은 것들이 나 또는 인격의 가치와 존재를 결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트르의 적자 존재에 대해서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는 의식이 없이 존재하는 모든 물체와 어떤 산물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즉 대자 존재의 특징은 의식과 자유와 결단인데 이것이 두려워서 인간들은 적자 존재로 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대자 존재인데 이것이 어떤 적자화되는 경향이 있다. 즉 대자 존재의 적자화라는 그런 용어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인간들은 때로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주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순응하며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직업은 이를 가속화시킵니다. 가령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면 마치 이것을 천직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나의 본질은 자유이며 선택인데 이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어떤 적자 존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운동권에서 적자적 민중과 대자적 민중을 구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자는 자신이 민중, 곧 수탈당하는 사회적 약자이나 이를 모르는 민중이고, 후자는 그런 수탈을 당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바로 자본주의나 또는 부자들에게 있고 이를 타도해야 한다는 의식 있는 민중 혹은 노동자를 말했습니다. 이런 적자적인 민중을 대자적인 민중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한 의식과 학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자본주의가 과연 수탈 내지 착취 경제인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필자는 오히려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모두 윈윈하는 상생 경제라고 봅니다. 즉 옛날에 의식의 학습하란 바로 적자 존재의 대자화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2과 해겔의 적자 존재, 대자 존재, 대타 존재. 해겔은 이런 개념들을 처음 개발한 학자입니다. 따라서 사르트르이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해겔은 물질이나 세계보다도 인간의 의식이나 자아가 먼저다라는 그런 관념론자입니다. 이런 전통은 해겔 이전에 벌써 그리스의 플라톤 시대부터 발생한 서양의 고유한 사상 중의 하나입니다. 즉 물질보다 정신과 영혼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철학이요 사상입니다. 우선 해겔은 그의 주저인 정신세상학을 집필하면서 대자 존재, being for itself의 개념을 발견 내지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필자가 보기에는 해겔이 서양의 존재론 내지 형이상학에 끼친 큰 공로입니다. 20세기에 와서 독일의 하이데크가 존재 망각이라는 말을 하면서 2500년 서양의 철학 역사에서 자신만이 존재 개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필자가 보기에는 아주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존재론적인 혹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란 모든 존재에 해당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하이데크가 말한 존재 개념은 오직 인간 존재에게만 해당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지만은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범주나 개념은 결코 보편적인 개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존재론이나 형이상학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이데크의 저서 존재와 시간은 인간학이나 윤리학으로 보아야 합니다. 독일 철학계에서도 이렇게 보는 분은 제가 공부한 푸프탈 대학교의 양케 교수였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해겔의 독일의 대철학자 해겔, 그는 주저 정신현상학을 집필한 과정에서 대자 존재와 대타 존재라는 범주를 발견하였다. 이는 후대에 널리 발전되어서 후설, 하이데크, 그리고 사르트르 그리고 그 부인인 시몬 더 보부아르 등에서 철학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런 하이데크와 달리 해겔이 만든 개념인 대자 존재, 대타 존재는 진정한 존재론적인 개념입니다. 즉 이 개념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 생물 그리고 우주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철학 외 다른 모든 학문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개념들입니다. 대자 존재와 대타 존재라는 개념상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인 범주인 형상과 진료, 가능태와 현실태 또는 중세 철학의 중요한 범주인 실존과 본질의 발견에 부음되는 그런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겔의 발견은 그 철학이 관념론 철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관념론은 대상보다는 주체적 의식을 중시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정신이나 어떤 영혼을 먼저 물질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철학입니다. 이런 독일 관념론에 앞선 근대 철학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존재의 확실성을 모든 지식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세상 만사, 우주, 신 혹은 다른 여타의 존재들은 모두 의심할 수 있어도 생각하고 의심하는 나의 존재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현재까지도 이는 저는 옳다고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관념론 철학의 원조인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모든 지식은 밖에서 주어지는 감각을 자료에다가 인간 정신, 오성의 형식을 찍어서 만들어지는 지식의 구성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을 국수 기계로 어떤 압착하여 면발이 나오는 것처럼 지식을 간주한 것입니다. 혹은 뽑기 아시죠?
자, 뽑기 틀에다가 설탕물을 갖다가 부어서 뽑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식과 인식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칸트의 후배들인 휘테와 헤겔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즉 물질 혹은 물체마저도 실은 오승이 범주가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인식 또는 인간의 의식이 앞서는 것은 없다. 즉 처음부터 정신이 또는 의식이 스스로 재료가 되고 또 이를 더욱더 세부적으로 정교화 형성하는 과정이 바로 지식이요 인간의 인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식이나 정신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헤겔은 의식을 먼저 놓고 이를 일자 존재로 봅니다. 세상이나 물질은 복합적이나 정신은 단순하다. 정신은 단순체, 통일체 혹은 일자 존재라는 전통이 서양에 있었습니다. 이를 또는 자기 동일성, 셀프 아이덴티티라고도 합니다. 흔히 요즘 심리학의 주요한 이슈인 자아 정체성 역시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헤겔 역시 이런 전통 위에서 의식적 일자 존재와 그 밖에 있는 타자 존재를 상정하고 타자 존재를 주체로 볼 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을 대타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문제는 대타 존재 때문에 대자 존재의 자기 정체성과 고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겔에서 이런 과정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개인의식의 독립성은 지양되고 보편적인 정신으로 발전됩니다. 즉 개별의식에서 보편의식 혹은 나에서 우리로 향하는 발전이 필요합니다. 대타 존재, 즉 남들이 나를 보는 바로 그 관점 자체가 나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겔에서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사회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이번엔 적자 존재였죠. 아까 being itself는 사르트르와 달리 헤겔에서는 비단 비인격적인 그런 사물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유성을 뜻하는 말로서 출발적인 존재 또는 잠재적인 존재 그런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어떤 본래적인 고유한 가능성을 바로 헤겔은 적자라고 했습니다. 완전 반대죠. 사르트르나 어떤 하이데거하고는 또는 인간한테 그런 소질이나 적성 등을 기질 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결론. 자, 위에서 우리는 대자 존재, 대타 존재 그리고 적자 존재 개념에 대해서 그 창시자인 헤겔과 후대의 발전자인 사르트르 또는 하이데거의 그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헤겔의 그것은 보편적인 범주라고 한다면 사르트르의 그것은 개인적이고 실존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강조하는 철학과 나를 강조하는 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